네, 그래서 이 60 민주 항쟁 또 그 뜨거웠던 기억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 광주남 60 6월 항쟁 기념사업회 조선호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날의 기억, 이 사무처장님의 기억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87년 6월 항쟁 하면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에 가가지고 기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신발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 금남로에 널브러졌던 신발들. 네, 초기에는 그런 신발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동안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저희들이 수가 초반에는 아주 많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굉장히 1만씩, 3만씩 이렇게 모이는 숫자였지만 어쨌든 물리력에서 우리가 밀리면서 네. 이렇게 밀리는 양상을 보니까 시민들이 또 뭐 많이 나와주셔서 네. 뭐 저희들이 많이 나올 때는 30만까지도 10만, 30만 이렇게 네. 발전해 갔고 예. 그런 힘들이 그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했던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 6월 항쟁에 도와서는 또 80년 5월의 광주의 함성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7년 광주의 6월도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87년 6월도 역시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87년 6월이라고 하는 것은 80년 5.18 그 학살을 딛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나간 그런 시기가 7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힘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과거 80년의 그런 아픔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그 광주정신을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결의들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승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들이 좀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들이 이제 광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축이 됐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들을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전두환이 다시 한번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0만이 이제 그때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철야 야간 투쟁까지도 계속 벌려진 걸 보면서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저희가 알고 있었을 때는 뭐 광주의 이미지만 바라보고 있는데 뭐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수나 목포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광주만의 것이 아니었고요. 전국 대도시, 뭐 대구, 부산, 인천, 뭐 서울 할 것 없이 이렇게 있었고, 특히 이제 그때는 광주 전남이 하나였잖아요. 전라도였기 때문에 전라도, 그러니까 전남에서 각 시군들까지도 이렇게 전부 이렇게 그 동네 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는 이런 이제 양상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전민항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외신을 통해서도 이제 나갔을 텐데 그 외신들 보고 나서 세계인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가톨릭 신부님들이 그 단식을 이제 4월 13일 날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목사님들이 또 뒤이어서 단식을 해 나가는데 그때 이제 외신들이 광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취재해서 내보내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80년 5.18이 이제 저희들이 고립된 그 학살이었다고 한다면 87년 6월 항쟁은 그걸 딛고 7년간 저희들이 쭉 준비를 하면서 민주세력이 커지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계기였기 때문에 외신들도 상당한 반응을 보였었고 제가 알기로도 뭐 도쿄에 있던 외신 기자들이 광주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몰리면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들을 전 세계가 좀 숨죽이면서 지켜봤다는 그런 느낌이 좀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10일 오늘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열린다고 들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행사처럼 우리 지역에도 이제 행사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오늘 저녁 7시에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6월 항쟁 32주년 광주전남 기념식을 갖습니다. 저녁 7시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광주 시도민들 같이 전남 시도민들까지 함께 하는 그런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인들의 참여를 좀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7시에 좀 하게 됐고요. 광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도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여수와 목포 같은 경우 직접 또 기념식을 갖고 거기에 따른 토론회들이 준비되고 있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에 저 목포에 있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걷기 행사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걷기 행사가 뭐 시군에서 좀 있었나 봐요. 광주도 좀 있었습니까? 예. 광주에서도 지난 토요일 날 광주마당이라고 하는 시민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광주전남 6월 항쟁 기념사가 같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요. 어쨌든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풍요로운 삶에
추구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뭐 좋은 좀 그 행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 6월 항쟁 당시에 이제 격전지를 좀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정문이라든지 중앙교회 앞에 이런 데를 가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좀 듣고 그때 이제 열심히 하셨던 분이 나와서 소회를 좀 이야기하는 이런 뜻깊은 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행사 사진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87년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한 이 어린 세대들도 지난번 촛불 시위에 또 다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 87년 6월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기성세대들의 역할도 굉장히 또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어쨌든 그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80년 5.18의 그 광주혁신을 실현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 민주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의 금자탑이라고 우리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 정신이 이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삶의 민주주의, 생활의 민주주의로 이렇게 발현되고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이런 그 기운들이 좀 퍼져서 우리가 지금 이루지 못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부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경제 민주화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남북 분단에 따른 우리의 이제 고통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해소돼 나가는데 심리적으로 작용하고 사회에 좀 기반을 깔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32주년, 또 앞으로 40주년, 50주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면 조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5.18도 마찬가지고 6월 항쟁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같은 사건을 가지고 80년 5월은 고립돼서 이제 우리 학살을 당한 거고 그 이제 준비를 쭉 해서 우리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 정신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더욱더 이제 확산되고 심화돼서 개인의 삶들이 민주적 삶들을 살아가고 시민으로서의 풍요로움들이 좀 뽑히는 이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네. 1980년 5.18이나 또 87년의 60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속에서 크나큰 이정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귀한 정신을 또 교육을 통해서 후대로 또 길이길이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